지금 4일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 뭐 다른 코인들도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곤 있지만 비트코인이 오히려 힘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흡성대법 뭐 이런 흐름도 좀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곧 시끄러워질 것이다. 뭐 이때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 시끄러워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기적인 타점을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눌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여기서 개미 털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는 롱만 쳐야 돼요. 지금 뭐 숏을 치거나 롱을 치거나 이렇게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제가 이때부터 주로 롱만 치셔야 된다.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롱만 쳐야 된다 계속 외쳤기 때문에 제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세선만 보고도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단기적인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분석을 좀 의심하시고 아, 이 사람 또 틀리겠네 하시고 뭐 매매를 안 하셨어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12월 내내 롱을 외쳤죠. 벌써 작년인데 올해도 롱만 외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시장에서 숏을 계속 치는 사람들은 수익은 나더라도 결국 한 번에 빅롱이 찾아올 때 다 토해내요. 물론 반대로도 롱만 쳤을 때는 빅숏이 나왔을 때 수익을 다 토해내긴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장기적인 그 시점도 롱을 가리키고 있는데 괜히 어줍지 않은 숏을 쳤다가는 수익을 다 토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노하우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노하우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좋아요 합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저께 올려드렸던 영상 보이실 거예요. 이무혁 전문가 슛 치면 수익 다 토한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뚫은 88.4K의 벽. 이제는 정말 숏 금지. 뭐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는데 자, 제가 괜히 롱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게 결과로 나오죠. 제가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에 타점이 나올 때마다 뭐 올라가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롱을 쳐야 된다. 뭐 이런 구간에서 제가 롱을 외쳤다라고 해서 결과로서 안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 추세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것들.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때도 말씀을 드렸죠. 26일, 21시 캔들을 이용하면서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내려오면 88K, 여기서 지지받는지 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제가 괜히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타점들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모두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어제 저녁에도 타점을 하나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괜히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무조건 결과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중간중간에 낙폭이 나올 때에는 분명히 틀렸다. 아, 이것도 쇼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장기적인 시선과 단기적인 시선 모두 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내려오며 그때 롱을 쳐야지 이런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숏을 쳤다가는 어줍잖아요. 숏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롱 타점만 계속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하시는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2026년 수익이 좀 가능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단기적인 그 타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던 게 이틀 전이거든요, 이게. 이틀 전인가 어저께 나왔었던 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이때도 아직 방향성이 잡히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긍정적인, 근데 이게 미리 알아두고 앞으로 좀 이게 방향성이 잡힌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이걸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장 균형 지수라고 해서 마켓 밸런스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는 단순히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그 지표가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실제 사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투기적 베팅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구조적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비트코인 시장은 10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죠. 12월 말까지도 내려오는 상황을 보여줬어요. 점진적인 수요 둔화와 함께 명확한 조정 국면에 좀 진입했었죠. 가격은 빠르게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이 조정이 강세 장내 정상적인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사이클 후반부로 진입하는 그 마지막 조정의 신호탄인지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가격이 아니라 결국 구조를 봐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최근 영상에서 댓글로 모든 지표들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전환되면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선 말이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무조건 하락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그걸 볼 게 아니라 구조적 신호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MBI의 핵심은 두 가지로 좀 나누죠. 자, 첫 번째, 미결제 약정. 이 미결제 약정의 7일 이동 평균인데 이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기 강도의 온도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MVT, 네트워크 밸류 투 트랜잭션.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것의 7일 이동 평균도 계속 잘 체크봐야 돼요. 이 지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비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측정하는 단계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현재 가격이 네트워크 사용에 의해서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MBI는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서 시장이 펀더멘털 중심인지 아니면 투기 중심인지 하나의 수치로 요약을 하게 되는데 자, MBI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0.0에서 0.3 구간, 이 구간 미치겠죠. 이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활동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중장기 바닥이 형성되거나 축적이 일어났던 구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0.3에서 0.6 구간, 중립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실사용과 투기적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단계로 시장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그 전환 국면에 해당됩니다. 0.6 이상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구간인데 레버리지 베팅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조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그 영역이죠. 자,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은 신고가 썩었지만 지표는 미리 투기 과열 구간이구나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물론 지금과는 조금 수치가 높아진 상태긴 하겠지만 즉 이때 당시에 MBI 값은 0.49 정도, 즉 비트코인 시장은 실사용 기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투기 과열 상태도 아닌 명확한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하락이 공포에 의한 패닉 매도 국면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네트워크 사용 감소만으로 무너지고 있던 그런 가격 흐름도 아니었고 레버리지 과열로 붕괴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시장 참여자들은 이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관망하는 사람은 많긴 하겠지만 실사용과 투기적 자금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결국에 투기적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추세가 빠르게 나오기보다는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죠. 지금 구간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나서 아직도 끝이 아니라 중간 레벨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레버리지가 또 쌓이게 되면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한 번 더 올라가면 내려갔다가 갈 수 있는 이걸 염두하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지금과는 조금 데이터가 사뭇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들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 영상만 꾸준하게 잘 챙겨보셔도 이런 데이터들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제 관점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때부터도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지지받는 흐름에 들어가자. 자, 아니면 이런 패러렐 채널을 그어두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캔들들을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그어놨던 그 안에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건 이 상승 패러렐 기준값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단숨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제가 근데 직전 영상이나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이 음봉이거든요.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자,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가 91.17K.
이 정도였는데 지금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직전 4시간 봉에서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받으면 그리고 다음 봉이나 다다음 봉에서도 여기를 계속 유지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승 패럴의 중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못 받고 한다면 밑에 있는 지지 라인을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전에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저항이 이어졌고 지지를 받다가 개미 털고 들어올리는 그러면서 지지를 받았죠. 자, 그럼 이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물론 이걸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게 오히려 개미들 털고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패럴의 마이너스 0.5선에 대한 지지도 체크하고 이게 91.1K 여기를 이탈한다면 이런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내려오겠죠. 여기서 바로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살짝 내려왔다가 여기를 체크하고 이렇게 올라탈 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런 타점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런 타점에서 못 들어가셨다면 올랐다면 눌렸다가 가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손익비가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91.1K까지는 돌파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다시 또 저항 맞으면 한 번 더 개미 털기 위해서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낮게 못 사신 분들은 눌리고 나서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1차 TP 같은 경우에는 93.8K. 자, 93.8K면 해당 구간이죠.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선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기 트레이더들은 제가 그어놓은 상승 패러레까지 들고 갈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꼬리가 달렸던 구간인 만큼 우리가 1차 TP로 잡을 구간은 딱 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타점도 계속 설명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의심하시고 아니면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다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제 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에 결과로 다 보여드리죠.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 믿음이 가실 거고 이 믿음은 제가 또 결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데 90K 이탈 후에 진입하자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빠지면 여기까지는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여기까지 체크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자, 90K면 이전에 지지 라인대를 형성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되었다가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던 구간이죠. 그럼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저항을 보여주다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탈시키면서 90K까지 이탈시킨다면 이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구간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려갈 만치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갈 거거든요. 저는 여기가 정말 마지막 타점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저항 맞고 이렇게 올라탈 때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인생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때까지 내려오면 또 겁이 나시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내려간다면 올라오고 회복할 만치 회복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안정적인 타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마지막 개미털기이고 장기적인 그 롱타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더 손익비가 좋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는 명확하게 90K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받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 패럴에 이 상승 패럴의 기준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게다가 지금 구간이 딱 이전에 많이 물려있던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들어 올렸다가 뺐다가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간다면 95K까지, 98K까지도 그냥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갔을 때 무조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타점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 안에서
또는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 보조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유용한 게 자, 신호가 뜨기 전에 이렇게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깃발 신호가 두 개 나오고 위에는 익절선,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공유드렸던 타점도 제가 예상하던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가 뜨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괜찮았죠. 자, 게다가 타겟이라는 단어,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상당히 유용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그건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맘 놓고 잠을 잘 수도 있는 타점을 주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스탑 로스만 걸어두셔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부터 마지막 타점이 올 것 같다. 영상에서도 그렇고 스터디룸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이 추세선이긴 하지만 결국에 제가 에너지가 응축하는 단계다.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보시고 롱을 들어가셨다면 지금까지 아니면 94K까지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못 들어갔다면 눌렸다가 가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롱이 나오려면 저는 적어도 96에서 98K 여기까지는 올라갔을 때 빅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힘은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좋겠죠. 마지막 조정이 나온다면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민망하게도 더 빠진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아까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